안녕하세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을 맡은 장진혁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인사드리는 원음방송에서 준비한 건강 프로그램인데요. 대산종사님께서는 건강법으로 매일 일찍 일어나고 적당한 운동과 노동으로써 튼튼한 신체를 단련하며 특히 식색을 주의하며 일체 과한 욕심은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은 평범하지만 반복되는 우리 일상을 열심히 수행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 하시면 또 하나의 건강법을 추가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의사 최진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에서 어떤 건강 정보를 전해주실 건가요? 예, 이제 이 한방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방차 요법과 그 다음에 한방 지압법을 통해서요, 본인의 질병과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고 이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해서요,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행복을 누리는 생활을 했으면 합니다. 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한방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알려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질병,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이 질환 때문에 업무나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조차 힘든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대인의 90%가 한 번쯤 겪을 정도로 흔한 질환, 바로 두통입니다. 두통으로 전문의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요.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먹으면 내 몸에 무리를 줄 뿐만 아니라 두통을 방치하고 참으면 만성 두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자니 병이 되고 진통제를 먹자니 내 몸이 무너지는 두통. 두통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현대인들의 피할 수 없는 고질병, 아이고 골치야, 바로 두통입니다. 박사님, 두통, 특히 이제 편두통의 경우에는 WHO가 꼽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10대 질환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두통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흔한 질병이다 할 수 있는데 박사님 혹시 두통 있으신가요? 예, 저도 두통 예전에 이제 몇 번 아팠고요. 네. 현재는 없습니다. 아, 이제는 없으세요? 예.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박사님처럼 두통이 없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나이 불문 누구든지 이제 두통을 달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두통은 왜 생깁니까? 예, 두통은 질환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원인명이 되기도 하고 증상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통의 종류는 크게 이제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1차성 두통은 큰 원인이 없는데요. 한방에서는 이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1차성 두통에는 긴장성 두통이 있고 그 다음에 편두통이 있고 편두통은 한쪽이 아픈 경우인데요. 좌측 편두통이냐 우측 편두통이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만성 두통으로 나누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차성 두통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성 두통은 뭐 뇌암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뇌수막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가지고 나타나는 예, 2차적인 이 질환으로 발생하는 두통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예, 1차성 예,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두통은 한방에서 어떻게 보냐면요. 예, 크게 인체를 먼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크게 머리는 약간 시원하고 예, 배는 따뜻한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원칙에 반하게 될 때 두통이 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반대로 첫 번째가 이제 머리는 예, 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예, 배가 차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소화불량 증상이 왔을 때 이제 두통이 오고, 네. 네 번째는 예,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될 때 두통이 옵니다. 예, 마지막은 예, 과로입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내 에너지의 용량보다 많이 썼을 때 이제 두통이 오기 때문에요. 한방에서는 이렇게 5가지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자면 1차성 두통은 두통 자체가 이제 병인 거고요. 예. 그리고 2차성 두통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이다. 뭐 다른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가 이제 지끈지끈하는 게 예. 긴장성 두통인데 예. 긴장성 두통을 일으키는 원인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긴장성 두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스트레스로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예, 또 하나는 예, 근육이 긴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 근육이 긴장이 되는 경우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내 몸의 에너지보다 많이 썼을 때 피로하게 되니까 근육이 긴장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근육이 긴장이 되었을 때 왜 머리가 아픈가 하냐면요. 근육 쪽으로 안쪽으로 혈관이나 예, 신경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근육이 긴장이 되면 압박감이 오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긴장성 두통의 원인은 크게 이제 스트레스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몸이 차게나 내 몸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근육 쪽으로 영양 공급이 안 가게 되니까요. 수축이 되면서 예, 신경을 압박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통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박사님, 그 긴장성 두통이랑 편두통이 있잖아요. 예. 이 둘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긴장성 두통은 한방에서는 이제 음이라고 보고 편두통은 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예, 그런데 긴장성 두통은 예, 근육이 예, 긴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 이에 반해서 편두통은 혈관이 이제 팽창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예, 그래서 긴장성 두통은 또 근육이 이제 긴장이 되니까요. 오전보다 오후에 두통이 조금 더 심하고, 예,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하나는 내 몸의 에너지보다 많이 썼을 때 근육이 힘들게 되니까 수축이 되면서 이제 두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편두통은 크게 좌측 편두통과 이제 우측 편두통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좌측 편두통은 동의보감에 보면 혈이 허해서 내 몸에 물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좌측 편두통은 특히 여성분들이 생리 중에 나타나는 이 증상이 편두통이고요. 또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예, 빈혈 수치가 조금 나타난다든지 소변 검사를 했을 때 소변 검사로 봤을 때 적혈구가 새어나가는 경우에 좌측 편두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측 편두통은 동의보감에 보면 열 증상이거나 예, 담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 열 증상은 뭡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났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머리가 돈다고도 표현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머리는 우리 인체로 볼 때 꼭지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꼭지가 간혹 화가 났다, 예, 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화가 나게 되니까요. 혈관이 팽창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욱신욱신 이런 아픈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머리가 터질 듯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눈도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거나 얼굴이 빨갛게 이렇게 붉어지는 증상이 같이 나타나면서요.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오거나 소리에 민감한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네. 자, 최진용 박사님과 두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통에 관한
팩트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두통이 생긴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화와 두통은 관계가 있다?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있습니다. 네. 왜 밀접하냐면요. 이 위장 경맥은 앞머리 쪽하고 경맥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편두통에서 증상이 나타나는 게요. 머리 아프면서 속이 미식거리고 울렁거리고 이런 증상들이 오는데 이런 분들한테 제가 병력을 묻다가 보면 두통이 오기 전에 뭔가 소화가 안 되고 기분이 나쁘고 소화가 채기가 오면서 그 다음에 두통이 있는데 이때 진통제라든지 이런 걸 안 먹어주면 두통이 심하게 되는 증상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소화가 안 된다, 속이 미식거린다, 두통이 온다. 이랬을 때는 소화기 증상을 먼저 치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소화와 두통은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통에 관한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뇌종양과 두통은 관계가 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뇌종양으로 인해서 두통 증상이 있기는 하는데요. 두통이 있어서 검사를 하면 뇌종양이 10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검진을 했을 때 두통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건강검진을 했을 때 MRI나 CT 검사를 하라고 할 때는 꼭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면 그때는 검사는 안 받으시고 선생님이 하시라는 대로 진찰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두통에 관한 세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진통제는 자주 먹어도 괜찮다. 두통이 오는 원인이 없이 원인을 찾지 않고 진통제만 의지를 하게 되면요. 그게 두통이 갑자기 생겨서 한두 번 먹는 건 괜찮은데 이게 15일을 넘어가고 3개월이 넘어가는 두통은 만성두통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때는 반드시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요. 이제 원인을 찾아서 꼭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두통이 생기면 바로 이제 진통제,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찾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장기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바란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진통제를 요즘은 이제 전문 의사 선생님께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경우는 괜찮은데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변인이 편하게 이렇게 사서 장기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때 약을 해독을 해야 되는데요. 간장과 콩팥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확히 진단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오래 복용을 하면요. 간장과 이제 콩팥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두통에 관한 네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궁금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술과 두통은 관계가 있다.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해독하는 게 어딥니까? 간장입니다. 네. 이 간장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소주 2병을 먹어도 멀쩡하신 분이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많은데 남성분들도 피부가 곱고 예민하신 분들은 술을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면서 갑자기 가슴이 뛴다든지 어떤 분은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 기절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선천적으로 간장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습니다. 당연히 분해하는 효소가 적어지니까 혈관에 독소가 쌓이겠죠. 혈관에 독소가 쌓이면 혈관이 팽창이 되면서 두통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요. 내가 술을 한두 잔 먹었는데 두통이 심하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열이 나면서 갑자기 졸리는 증상이 나온다. 이런 분들은 술은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술이 두통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흔하게 알고 있는 두통에 관한 팩트체크였습니다. 두통 원인을 찾고 그에 맞는 치료법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요. 박사님, 이제 두통을 치료하신 사례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사례만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는 긴장성 두통인데요. 남자 10살 아이였습니다. 두통이 생긴 지가 3년이 됐고
예, 그 다음에 한 번씩 진통제를 복용을 했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네. 이 아이의 체질 검사를 했을 때는 소음인이었고요. 맥을 봤을 때 간하고 담낭기가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면서요. 이 아이의 두통이 심해지는 게요. 엄마한테 이제 꾸중이 듣거나요. 뭔가 시험을 본다든지 성적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학원에서 받았을 때 네. 굉장히 긴장하고 조마조마하면서 당연히 이때 긴장하고 조마조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네. 근육이 긴장이 되겠죠. 예, 이렇게 되면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증상은 두통이지만 원인은 간장하고 남자가 담력이 약해서 오는 두통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네. 이 보강하는 약을 4개월 써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참 약도 약이지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칭찬 한마디가 아이의 이제 두통을 낫게 하는 좋은 치료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이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새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3월인데 3월은 봄, 봄은 새싹이 필 때는요. 우리가 이때는 지적보다 칭찬이 필요하니까요. 우리 아이가 뭔가 좀 겁도 많다, 좀 나가는 걸 좀 싫어한다. 예, 이랬을 때는 지적하는 것보다 꼭 칭찬을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간장하고 담낭의 기가 약하지는 않은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편두통에 관한 사례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이 여성은 17살 먹은 여학생입니다. 좌측 편두통이 오게 되는데요. 편두통이 올 때 항상 생리 2, 3일 간만 편두통이 딱 오게 됩니다. 그런데 네. 진통제를 먹으면 귀신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통증이 온 지가 8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네네. 생리를 거의 9살 때 하면서 생리를 시작하면서 이제 두통 증상이 왔는데 이 아이를 맥을 봤는데 왼쪽 맥이 아주 약했습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굉장히 짜증을 잘 내고 네. 이게 바로 이제 혈이 허해서 생기는 좌측 편두통이었기 때문에요. 보혈시키는 약을 써서 치료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그 찬바람이 불면 머리가 아프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두통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예, 우리가 그건 찬바람 쐬면 감기가 오잖아요. 네. 감기가 걸리면 몸이 으실으실 하면서 뭐 또 옵니까? 두통도 오게 되잖아요. 네. 우리가 찬바람을 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수축이 됩니다. 왜 수축이 될까요? 찬바람에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의 내부에 열을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때는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가볍게 이제 땀내는 운동을 해주면요. 이렇게 찬바람을 막고 그 다음에 두통이 발생한 경우는 바로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네. 참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 스트레스나 뭐 과로 이런 것들을 좀 잘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해결 방법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네요. 예, 특히 열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몸이 좀 차느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또 하나는 이제 누구나 살면서 스트레스는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상부 쪽으로, 얼굴 쪽으로 열이 오르냐, 이런 원인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현대인의 고질병, 두통에 대한 궁금증 살펴보고 있습니다.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치료 방법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경 쓸 일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두통은 정말 흔한 병인데요. 백년건강 레시피에서 한방차와 한방지압으로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그렇죠,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방차 요법 이제 양체질 또 음체질에 따른 두통, 그 다음에 이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났을 때 지압하는 요법까지 같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 무엇인가요? 특히 이제 한방은 모든 증상을 음과 양으로 나누는데요.
내가 오늘 긴장성 두통이든지, 예, 그 다음에 편두통이든지, 만성 두통이든지요. 내가 평상시에 열이 좀 많고, 시원한 걸 좋아하고, 얼굴로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면서, 예, 두통이 생긴다, 예, 이랬을 때는요, 갈근과 총백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갈근은 예, 칡뿌리가 되고요. 예, 총백은 우리 파의 흰 부분입니다. 예, 이걸 각각 10g씩 넣고 물을 600cc 넣고요. 예, 20분간 끓여서 이제 식후에 30분 있다가요. 아침 저녁으로 해서 꾸준히 이렇게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음체질은요, 평상시에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추위도 타고, 예, 그 다음에 찬 걸 먹으면 좀 설사하면서, 예, 두통이 있다든지 편두통이 있다든지 만성 두통이 있을 때는요, 환기와 당귀를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이때 환기와 당귀를 각각 10g씩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쪽 환기와 당귀는 조금 더 보약이 되기 때문에 물을 700cc 넣고, 예, 시간을 25분 정도 이렇게 끓여서 이 환기와 당귀는 몸을 보호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차 한 잔 마시면서 심신의 안정과 여유를 찾으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스트레스가 날아가니까 두통도 좀 완화가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한방차는 따뜻하게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시원하게 먹어도 괜찮을까요? 예, 이것도 당연히 체질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자기의 체질을 일단 사상으로 나누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과 양 두 가지로 나누는 게 가장 편합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좀 시원한 거 좋아하고 시원한 거 먹었을 때 설사도 안 하고 좀 뭔가 몸이 좀 마음이 좀 편안하다. 그러면 약간 시원하게 차 요법을 이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나는 선풍기도 싫고 에어컨도 싫고 조금만 찬 거 먹으면 설사한다. 예, 이랬을 때는 예, 따뜻하게 이렇게 복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제 이 앞에 박사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두통에 좋은 한방차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열로 발생하는 예, 소양인 체질의 이제 두통에 쓰는 차 요법입니다. 예, 네. 갈근하고 이제 총백을 제가 차 요법으로 해서 이제 시간도 맞추려고 예, 그렇게 해서 다려온 건데요. 네. 예, 일단 드시면 바로 두통이 바로 진정이 되는 건 아니고 네네. 먼저 위장으로 해서 뭔가 시원한 느낌, 예, 그 다음에 가슴도 시원해지면서 예, 한 5분 정도 지나면 예, 머리 쪽으로 약간 맑아지는 느낌이 생길 겁니다. 네. 예. 잘 마시겠습니다. 예. 한방차라는 느낌보다 좀 개운해지고 상쾌해지는 이런 향도 좀 나고, 예, 끝맛이 좀 씁쓸하네요. 예, 이게 쌉쌀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아니 뭐 건강해지는 느낌은 벌써 나는데요. 예, 네, 이게 한방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봤고 한방 지압에 대해서 이제 좀 소개해 주실 차례죠. 예. 네. 일단 그 오늘 두통이잖아요. 예, 두통은 가장 좋은 지압법을 있는데요. 예, 백회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예, 백회의 혈자리는 예, 이 귀의 가장 높은 부분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양쪽 눈썹의 가운데 인당이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귀를 이렇게 올려서 머리 꼭대기까지 가시고 인당에서 예, 뒤로 뒷목 쪽으로 넘기면 만나는 부분입니다. 네네. 예, 이 만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만지다가 보면은 볼록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지압법을 이용을 할 때는 보통 저희가 이 볼펜을 이용을 하십니다. 네. 예, 볼펜을 이용을 할 때 볼펜 심을 예, 당연히 누르면 안 되고 예, 볼펜 심을 없애고 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압법을 이용을 하실 때 예, 젓가락을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백회라는 혈자리는 이 볼펜을 이용을 하시지 마시고요. 예, 자신의 이제 엄지손을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엄지나 예, 검지손을. 예,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손가락을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자기의 백회 혈자리를 예, 귀 위에서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인당에서 예, 뒷머리 쪽으로 가서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만지다가 보면 볼록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을 3초 동안 약간 눌렀다가 누르면 약간 압박감이 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약간 풀어줬다가 그 다음에 3초 눌렀다가 풀어줬다가 그 다음에 3초 눌렀다가 풀어줬다가 네네. 이걸 5번씩 해서 3세트로 3번 정도 하시면 네.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백회는 동의보감에 보면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에 이제 특효가 있다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합곡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 합곡이라는 혈자리는 우리가 검지손하고 엄지손하고 마저 들어갈 때 만나는 부분입니다. 검지손에서 이렇게 쭉 타고 안쪽으로 가고 엄지손에서 안쪽으로 쭉 타고 가면 안쪽에 뼈와 뼈 사이에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볼펜 심이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 부분은 5초 정도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5초 정도 쉬었다가 네. 다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이렇게 해서 3회씩 해서 이제 5세트로 하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후계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후계는 우리 여기 새끼손가락으로 가시면 됩니다. 새끼손가락에서 주먹을 이렇게 쥐시면 새끼손가락 바깥쪽을 따라가다 보면 이 본절에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펜으로 해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눌러주고 그 다음에 5초 세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또 5초 세고 이걸 5세트로 하시면 되는데요. 이 백회와 합곡의 혈자리는 몸이 차가우신 분들이요. 평상시에 이제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위장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분이 백회와 합곡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이에 반해서 나는 시원한 거 좋아하고 소양인 체질이고 답답한 거 싫어 얼굴로 빨갛게 열이 올라와 이런 경우에는 백회의 혈자리를 손가락으로 지압법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는 후계 혈자리를 이 볼펜이나 젓가락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시원한 것도 잘 먹고 찬 것도 잘 먹고 아무거나 잘 먹는다. 그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당연히 백회라든지 합곡, 후계를 세 군데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남자는 좌측 손을 해주시면 되고 여성분은 이제 오른쪽 손을 해주시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아까 이제 귀 끝에서 올라가고 이제 요쪽이 가운데 쪽이죠? 가운데 이렇게 만지다가 보면은 약간 볼록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박사님 설명하실 때 제가 눌러봤는데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네요. 맞습니다. 몰랐습니다. 여기를 하나, 둘, 셋 띄었다가 3초 쉬고 하나, 둘, 셋. 아, 박사님 여기 누를 때요. 강도를 조금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적당히가 좋을까요? 약간 느낌이 있을 정도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백회를 자기 자신이 눌렀을 때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어야 되지 그걸 너무 세게 누르면 압박이 세거든요. 그래서 친감도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야 등 밟아라 할 때 아이들이 밟을 때는 그냥 아우 너무 세게 좀 밟아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분은 엄마는 밟으면 엄마는 또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질의 강도에 따라서 약간 중간 정도의 압력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이런 지압을 할 때는 아플수록 좋은 줄 알고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막 누르고 했었거든요. 적당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차와 또 한방 지압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두통은 아무래도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통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두통 예방은 자기의 체질이 어떤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음식 섭취를 하셨을 때도 크게 음양 체질로 나누시면 됩니다. 몸이 차고 조금 설사하고 좀 찬 거 먹으면 설사한다, 소화가 안 된다. 이랬을 때는 항상 좀 따뜻한 음료,
따뜻한 음식, 이때는 야채보다는요, 견과류라든지 야채나 과일을 먹어도 과일을 익어도 완전히 익은 과일이라든지 야채도 살짝 데쳐서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이때 좀 피해야 되는 게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뜨거운 걸 드시면서 시원하다고 하는 네, 경우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세가 높아지시고 또 소민 체질은 식도라든지 위벽이 약하기 때문에요. 약간 따뜻한 정도로 복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몸에 열이 많고 그 다음에 얼굴에 트러블이라든지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에는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신선한 음식으로 채소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이런 분들은 저녁 때 소식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꼭 물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을 자기가 1.5리터 먹어도 괜찮은지, 나는 1리터 이내로 적게 먹어야 되는지를 꼭 전문 한의사와 상담을 해서요, 물의 양을 꼭 조절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물을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예. 물을 이제 마시면 마실수록 예. 족족 화장실을 갑니다. 예. 화장실을 가는 뭐 횟수도 굉장히 좀 빈번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흡수가 되는 건지 예. 아닌 건지 애매해서 그럼 물을 더 많이 마셔야 되나? 예. 아니면 좀 이제 물을 좀 덜 먹어서 예. 나가는 배출되는 걸 좀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양은 갈증이 안 날 때는 물을 안 마시는 게 원칙입니다. 네네. 당연히 내가 물이 필요 없는데 물이 많으면 콩팥에서는 자꾸 물량을 내보내게 됩니다. 네네. 물량이 너무 많고 혈압량이 너무 많아지면 당연히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물도 갈증이 안 나면 마시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물은 이걸로만 표시는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내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맑은 색이다. 네. 그러고 갈증이 안 난다. 그러면 물은 안 마셔도 됩니다. 그런데 갈증은 안 나는데 소변 색깔을 봤는데 조금 노란색이다. 네. 그러면 그때는 조금 마셔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가 평상시에 땀이 좀 많다. 그랬을 때는 물량을 1.5리터 마셔주는 게 필요한데요. 나는 하루가 여름이 가도 웬만해서는 땀이 안 난다. 이런 분들은 갈증이 날 때만 마시고요. 네. 갈증이 나지 않을 때는 물을 안 마시는 게 필요하고, 여름에는 이때는 갈증이 안 나도 바깥 온도가 덥기 때문에 물을 한두 모금,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조금 더 섭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통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한방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그 연세랑 그 네. 키랑 몸무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61세고요. 네. 키는 159, 네. 몸무게는 47이요. 네. 자, 최진용 박사님께 어떤 점을 상담받고 싶으세요? 안개가 끼고, 일기예봐요, 몸이. 날씨가 흐리면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그러십니까? 예, 특히 안개, 그리고 건조할 때요. 안개 많이. 낄 때 하고 건조할 비- 때 하고. 비 온다고. 예. 하루 이틀 전에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예, 주간으로. 예. 그러면은 좀 아프고, 이제 좀 집안일 같은 거 조금 무리했을 때는, 예. 그때는 더 아파요. 예. 이때 관절이 온몸이 다 아프십니까?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무릎 쪽을 아픈데 조금, 오늘은 이쪽 옆에 아프다가도 조금 예. 옆쪽으로 이렇게 정해진, 고정된 자리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종아리가요. 예. 예, 좀
안 좋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점이 있었고 좀 허리도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허리도요. 그러면 허리도 이렇게 날씨가 그 비가 오기 전이거나 건조할 때 그때 더 아프십니까? 예, 그것은 별로 좀 못 느끼겠는데 예. 관절이요. 예. 이렇게 이제 날씨에 예. 따라서 관절은 예. 아프고 허리는 그러면 좀 무리하거나 이랬을 때 허리가 아프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좀 그래도 좀 근데 허리가 조금 자세만 조금만 예. 안 좋아도 좀 아프고. 예. 허리가 아프실 때 다리 저리는 증상이 있습니까? 발이 저리는 증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 다리 저리거나 힘 빠지고 이런 증상은 없으시고요. 네, 네. 예. 그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복용하는 약 있으십니까? 약은 없고 예. 저기 그 관절이 이렇게 아플 때는 예. 어깨나 손목이 아플 때는 예. 그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 무릎이나 좀 아팠을 때는 다리가 아플 때는 예. 스테로이드에 들어있지는 않은 그 소염 진통제하고 예. 그 소화제하고 해가지고 네 알을 한 포만 먹으면 돼요. 예. 그러면은 통증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아, 사라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날씨가 흐리기 전에 이제 네네네. 일기예보처럼 또 다시 통증은 오시고요. 예. 예. 수술- 관절은 통증을 예. 혹시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어요. 예. 지금 그 관절이 이렇게 아픈데 주로 무릎 관절이 더 많이 아프시다는 거죠? 손하고 어깨도 아프신데? 네, 쓰는 대로 아픈 것 같아요. 예. 한의원에서 혹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없고 그 폐경이 돼가지고요. 예. 한 6년 전인가 예. 급속히 그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6개월 반 치료받고 많이 좋아졌어요. 예. 지금 그 관절 쪽으로 지금 일기예보처럼 이렇게 아픈 증상이 한방에서는 이제 역절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 역절풍이라는 것이 날씨가 화창하고 깨끗하고 이럴 때는 통증이 괜찮은데 이제 날씨가 흐리거나 또 너무 안개요. 안개 끼고 이때 이제 습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손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무릎 쪽으로 관절 쪽이 이제 아프시니까 당연히 이제 손저림이나 다리 저림 증상 나타나는 거 있으세요? 그것이 한 2, 3년 전에는 전화만 좀 오래 통화를 해도 좀 손이 저리고, 예. 조금 그랬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운동을 한 예. 거의 20년이 넘었거든요. 예. 운동을 계속, 유산소 운동을 계속 하고, 예. 지금 한 7년 넘었는데 108배를 예. 유산소 운동 3, 40분 하면서 예. 계속 했어요. 예. 근데 작년 가을부터도 근력 운동이 제가 좀 허벅지가 좀 약해가지고 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배로 해요. 예. 한 216배, 그러면 30분이 걸리더만요. 예. 그래가지고 그 땀을 많이 좀 나요. 예. 적당하니. 예. 그래가지고 그 효과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허벅지 그것이 근육이. 근육이요. 예, 그게 한 지금 7개월 다 되는, 6개월 다 되는데. 예, 그건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허벅지 자체가 한방에서 볼 때는 그 비장 경락이 주관하니까 그 관절에 이제 습기가 들어올 때 아주 효과적인 그 기능을 발휘를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관절이 아플 때 그렇게 이제 무릎으로 꿇고 이제 절을 하면서 땀이 나고 나면 몸이 좀 개운하고 아픈 통증도 사라지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관절 쪽이 안 좋고 그 다음에 관절 쪽이 날씨가 흐리거나 이제 안개가 낄 때 우리 몸의 건강도가 이제 습기를 받아서 몸에서 순환이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심장에서 피를 원활하게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낄 때는 그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죄송하지만 부정맥이 있어요. 아, 부정맥 진단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2017년도 건강검진할 때 9월 달에 토하지도 않고 막 그 현기증 나면서요. 베란다 막 문을 확 열어놓으면 그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꼭 그것도 밤에 나타나요.
그게 심장이 약해지는 시기가 있는데 겨울에 심장이 조금 약해지는 시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하루로 보면 밤중에 이제 심장이 약해지는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겨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심장에서 활력이 이제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에서 이제 펌핑 능력이 떨어지니까 뇌 쪽이나 이제 눈 쪽, 그 다음에 입 쪽으로 피가 원활하게 잘 못 가잖아요. 그러면 산소하고 영양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관절 쪽으로 순환시키고 예, 그 다음에 운동을 했을 때는 관절 쪽으로 기초대사량이 증가가 되고 이제 근육량이 지금 운동하면서 증가가 되면서 이제 몸 상태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한방차 요법을 우선 우리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심장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심장에서 이제 펌핑력이 좋아져 가지고 손끝, 발끝까지 이제 피가 가야 산소하고 영양 공급이 잘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나이가 61세니까 이제 60세가 되면 또 이제 심장이 서서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방차 요법은 우선 심장을 보호를 해서 활력을 생기게 해서 이제 손과 다리, 관절 쪽으로 예, 산소와 영양 공급을 잘 가게 해줘야 되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관절 쪽에 습기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 병원에서 건강검진하면 네, 관절을 찍었을 때 특별히 이상은 없는데 지금 본인처럼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끼었을 때 예, 일기예보보다 정확하게 100% 이렇게 맞추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예, 연자육 6g. 연자유 6g. 네. 예, 그 다음에 창출 5g. 네. 예, 그 다음에 오가피 6g. 네. 예, 그 다음에 감초 3g. 네. 예, 이 네 가지를 예, 물을 예, 700cc 넣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끓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한 100에서 120cc 정도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식사하시고 예, 아침 저녁으로 식후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님이 이제 오늘 좀 날씨가 흐려서 좀 뭔가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신호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식전 식후에 관계없이 그 차 요법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병이 워낙 오래되었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 차 요법을 4개월 이용하시고 다시 저희 방송국에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네. 지금 상담 받으셨는데 어떻게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근데 이제 저기 선생님이 습이 많아서 그렇게 그 관절이 오는 것인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습기가 있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지금 어머님이 느끼는 것은 내부의 습이 아니라 이제 외부에서 그 날씨가 흐리거나 그 기후가 변화가 왔을 때 오는 통증이잖아요. 예, 그게 한방에서는 이제 외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습을 제거하는 좋은 방법은 어머님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땀이 조금 나오시잖아요. 예, 그러면 어머님 몸이 굉장히 가볍고 좀 날아갈 것 같고 상쾌하고 이런 기분 드시잖아요. 네네. 예, 그게 습기라는 예, 병명이 맞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걸 옆에서 듣다 보니까 예. 그 이제 관절이 안 좋을 때 절을 하는 게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예, 이게 이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연골이 닳아 있거나 그 다음에 절을 하는데 너무 통증이 심하면 예, 이때는 정확히 검진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예,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이러는 건 지장이 없고 날씨에 따라서 습기가 관절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의 병은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절을
계속해서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허벅지 강화 운동까지 같이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연골이 닳아 있고 병원 선생님께서 진찰을 했는데 절은 지금 하면 좀 무리가 될 것 같다. 네. 예, 이랬을 때는 이제 자전거 타기라든지 물속 걷기라든지 이 운동으로 바꾸어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한방에서는 이 습기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건 그런데 연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우리 피부가 이완이 되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피부가 이완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사이에는 우리가 뭡니까? 운동을 하고 움직이면 땀구멍에서 땀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배도 미끈하고 괜찮고 몸무게도 증가가 안 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출산을 하고 나게 되면 당연히 골반이 벌어지게 되면서요. 골반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골반을 감싸고 있는 피부나 근육이나 인대 쪽도 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땀샘 구멍 공간 자체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고 출산을 하고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찬바람 들어온다. 나는 분명히 문이 닫혀 있어서 찬바람이 안 들어오는데 찬바람이 들어오게 느껴지고 또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아프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좋은 운동은 운동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바깥에서 습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실내에서 이제 걷는다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몸이 좀 괜찮으면 날씨가 따뜻하면 밖에서 운동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방차 요법을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건 습기로 인해서 날씨가 안개가 끼거나 습기가 찼을 때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가 창출하고 오가피입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경우에는 지금 부정맥이 있기 때문에 심장을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자육하고 감초를 플러스해서 이제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린 거고 네. 지금 일반인이 우리가 청취를 하시는데 시청을 하시는데 나는 날씨가 흐리면 또 비가 일기예보는 나는 일기예보보다 TV에서 하는 일기예보보다 내가 내 몸에서 느끼는 일기예보가 100% 맞는다 이랬을 때는 창출하고 오가피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한방 상담 Q&A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살 딸아이가 머리가 자주 아프다고 하는데 두통약을 주는 게 살짝 걱정이 됩니다. 딸아이에게 두통, 통증 해소에 도움되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어떤 음식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두통의 경우에서는 일단 두통의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통이 오더라도 이제 1차성 두통이 있고 2차성 두통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1차성 두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긴장성 두통이 있고 편두통이 있고 이제 만성 두통이 있는데 이때는 진통제를 먼저 복용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진찰을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다행히 차요법으로 이용을 할 게 있는데 만약에 이 아이의 체질이 좀 열이 있다. 그 다음에 피부가 굉장히 윤기가 있고 습기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시원한 걸 좋아한다. 그 다음에 선풍기를 아주 좋아한다. 이랬을 때는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두통이기 때문에요.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그런데 아이 자체가 소음인 체질로 추위를 좀 많이 탄다. 그 다음에 찬 걸 먹으면 좀 설사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갈근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당귀를 한글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갈근이 이제 열이 많은 분들에게는 갈근차를 추천해 주셨고요. 또 이제 몸이 찬 분들에게는 갈근이 아닌 당귀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 차도 차지만 이제 아이에게 음식을 해주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음식은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음식은 이 아이의 이제 체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이 아이가 방금 차요법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이가 열이 있고 시원한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음식을 야채나 과일 쪽으로 이렇게 신선한 음식을 해주는 게 낫고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가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가
추위를 좀 많이 타고 평상시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닭고기라든지 그 다음에 견과류라든지 이런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참여로 한방 상담 이루어지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전화 참여 바랍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통은 우리가 검진을 했을 때요, 1%만이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나타나는 경우거든요. 그 밖에는 이제 증상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두통이 생긴 원인을 꼭 찾아서요, 치료를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하시고, 이로 인해서 행복한 일상의 생활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최진용의 건강 상담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